자, 한 달 만에 수업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안 어색해? 아니 꺼져. 난 내가 어색한데? 이게 뭔가 시험 기간에는 그걸 하잖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잖아. 오랜만에 앞에 서서 수업을 하니까 왜 이렇게 부담되지? 자, 아무튼 갑시다. 누가 내가? 기분 탓이야.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 얘들아, 너희들 이제 이번 시험 기간에 마지막에 끝났던 게 마석고랑 뭐 다른 학교는 조금 달랐기는 한데 결국 일단 대부분 원반까지는 진행을 했거나, 그치? 아니면은 원반까지 시험 범위였어. 그래서 그 이후 과정부터 진행을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단어 누구? 도형의 이동을 배우러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원래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하나는 평행 이동과 하나는 대칭 이동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일단 먼저 너희들 이제 배웠던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배웠던 애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얘들아,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점을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점이 있어요. 몇 콤마 몇? x, y라는 점이 있어. 자, 얘를 이동을 시켜볼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소정아, 이 점의 좌표는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땡이죠? 그렇지, x 플러스 a.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좌표 평면 상에 여기에 몇 콤마 몇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2,2가 있었다고 치자. 요 점을 오른쪽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오른쪽 방향이다, 그치? y축의 방향이라고 하면 위쪽 방향이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그러면 얘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하게 되지?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늘어났으니까 x좌표가 3으로 가게 되고, y좌표는 그대로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지금 x, y라는 점이 있고 그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동된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치? 맞아? 됐죠?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 y라는 점이 있었어. 그 점을 어디로 이동을 시켜볼 거냐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보자. 소정아? 자, 그러면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하게 되지? y좌표는 y 플러스 b, x좌표는? 아니지. 얘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이동시키면. x좌표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y축의 방향으로, 즉 y좌표에다가 이동된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돼. 요거 다들 알고 있지? 그치? 점의 이동은 지금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야. 그럼 마지막. 이번에는 역시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시켜보자. 그러면 그 점은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하게 된다? 동현아, 네.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하게 된다? x 더하기 x 플러스 a, y 플러스 그렇지, y 플러스 b만큼. 자,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도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이동된 만큼 그 축의 좌표만 다시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몇 콤마 몇을 2,3이라는 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점을 어떻게 하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동된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지? 3, 얼마? 5.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다, 그치? 자,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똑같아. 2,3이라는 점이 있었대. 자,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이동을 할게.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은 몇 콤마 몇이 된다? 1,6. 그렇지. 이동된 만큼, 마이너스 1만큼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점의 이동은 굉장히 쉽다, 그치? 근데 어디서부터 너네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냐면 평행 이동 안에서는 도형의 이동으로 들어가는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설명을 하기가 난해하거든. 자, f라는 식으로 x,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식을 썼어. 이런 식으로 이제 f, x, y. 얘는 x, y로 만든 f라는 식이 있고 거기에 우변에 능력을 썼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3x 뭐 더하기 2y 마이너스 1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있다고 치자. 이거 직선이다, 그치? 자, 이 직선을 이동시켜 볼 거야.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 볼게. 자, 그러면은 이동 후의 도형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동 후에 식을 써봐. 어떻게 될까? F는 밑에 걸 예를 들어 볼까, 그러면? 밑에 거로 해보자, 그럼. 3 x 플러스 a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은 0 이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도형의 이동은 너네가 어떻게 식을 써줘야 되냐면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과 전혀 반대야. 그래서 위에는 f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f라는 식을 그대로 가질 거야. 근데 어떤 식이냐면 x-a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편하냐면 너네 포물선을 예를 들어보자. 포물선. 자, 예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2차 함수다, 그치? 자, 2차 함수 얘는 최고 차의 개수는 얼마고요? 1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의 좌표 0,0이다, 그치? 자, 그거를 너네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고차의 개수인 1은 뭘 의미하게 돼?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떨어진 정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전혀 안 바뀐다, 그치? 최고차의 개수 1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0,0이었던 꼭지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1,0으로 되고, 그러면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2차 함수의 식을 써봐. 그럼 어떻게 되지? y는 최고차의 개수 1은 그대로 유지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래. 그럼 너희들 식 어떻게 써?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 원래 식이 뭐였어? x제곱이었거든. 근데 x라는 문자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 오케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포물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또는 원방도 한번 생각해봐. 최근에 했던 원방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어떤 놈이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거든? 0,0이거든. 벤지름 얼마예요? r이에요. 그런 원이 있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올려봐.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갈까? 그렇지.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옮기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분명히 1,2가 될 거고, 그리고 벤지름 얼마예요? r이라고 간다,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원방을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의 좌표가 1,니까 x 빼기 1 제곱 더하기 중심의 좌표가 2네, y좌표가. 그러면 y는 어떻게 써줘야 되지? y 마이너스 2로 쓰고 는 r제곱으로 가잖아. 그래서 지금 x가 뭘로 바뀌었어? 이동된 만큼의 점처럼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뺀 녀석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결론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x라는 문자 대신에 뭘 사용을 해준다? x 빼기 a를 쓰는 거야. 그럼 하나 더. y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b만큼 이동시켜보자. 그러면 이 도형이 어떻게 됐겠지? f,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냥 x 그대로 있을 거고, y라는 문자는 뭘로 바뀌었겠지? y 마이너스 b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하나 더. 누구?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바꿔보자. 누구를?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자, 당신들이 직접 불러봐요. 어떤 도형으로 바뀌었을까? f,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 이해됐니?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예시 문제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지금 너희들 개념편 보고 있지? 이게 뭐야? 수학 1이야. 수학상 개념편 도형의 이동 파트에 어디를 먼저 한번 보냐면, 자, 4페이지 한번 펴보자.
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어떠한 점 3,2라는 점을 6,-1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러한 평행 이동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를 1,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기기. 예? 1번. 예. 네. 그리고 저기 세린이는 만약에 필기할 거 있으면은 개념편 보면은 첫 페이지 빈칸 있지. 여기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필기하려면은 지금 거기다가 써놔. 좀 이따 지워버릴 거니까. 알았지? 쓸 거 없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그거. 자, 1번 풀어볼까? 2번도요? 아니 1번. 규희야? 그거는 이따가 집에 가. 다 했어? 자, 가자. 1번 문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점 3,2라는 점이 있었다, 그치? 자, 그 점을 어디로 옮기는 평행이동? 6,-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었대. 그 평행이동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그걸 사용을 했을 때 어디로 옮겨지는? 1,2로 옮겨지는 그 옮기기 전의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 라는 얘기다, 그치? 자, 어떤 평행이동이었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을 시켰고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시켰지? 마이너스 3만큼 변이동을 시켰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거기 답답 보만하고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다고?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변이동을 시켰잖아.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 3만큼 더했을 때 1이 될까? 원래 얼마였지? 3만큼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원래는 마이너스 2였겠지.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얼마였으니까 3을 빼게 되면은 2가 나올까? 5였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다, 그치? 됐죠?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이동 시키는 만큼 그냥 좌표를 더해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냐면 이번에는 3번 문제를 역시 한번 풀어봐봐요. 아유, 분필 다 부셔졌네. 응? 왜? 소정이 왜? 자, 가볼까? 자, 3번 2x-4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의 도형이 있었다, 그렇지? 근데 그 녀석을 뭐 하겠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한 직선까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원래 있었던 누구를 x를 바꾸자. 이동된 만큼의 부호 반대로. 그치? 조심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킬게요니까 여기에 뭘 쓰자? x 플러스 3을 써주고. 됐음. 그 다음에 y의 개수였던 마이너스 4는 그대로 간 다음에 y 대신에 누구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하니까 y 마이너스 5를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플러스 k는 0이에요. 근데 요 점이, 요 직선이 누구를 지난다? 마이너스 5,2라는 점을 지나고 있대.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뭐 하자? 대입해버리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x 좌표에다가 x 값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y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얼마냐? 3이냐?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빵. 그래서 요거 계산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k는 0이에요. 그러므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냐?
됐지? 이렇게 나오네. 됐음? 오케이? 회의동까지는 할만하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분명히 방금처럼 평행이동을 또는 대칭이동을 제공을 하게 될 텐데, 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 다시 평행이동, 나중에 대칭이동도 섞이면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 평행이동 x, y 짝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에 의해 직선, 이거 문제야. 풀어보는 거야 지금. 직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자, 지금 이거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요거는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아까 개념 설명하는 데다가 좀 써놓거나 아니면은 4페이지에 6번 밑에 공간이 좀 있지. 거기다가 예시 문제 3개를 알려줄 거야. 3개를 좀 써봐. 알았지? 거기다가 풀어봐. 일단 요 2개. 아. 손이 졸리지? 아니요. 아니야?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3번보다 지금 내가 써준 2가지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걸 문제를 바꿀까? 2번 아직 안 썼지? 썼는데. 그래 미안. 풀어보세요. 이걸로 가야겠다. 새끼 문제 1번, 새끼 문제 2번. 오늘? 경시 아니라 뭐지? 골드벨 했는데 어. 막 확통나오고 있어. 진짜? 난 너네 경시대회는 모르겠고 수영이 그 홍보 영상 보거나 윙크? 아 깜짝 놀랐네. 그거 일요일 날 찍었던 거야? 그때 토요일이구나. 옮겨지는 옮겨지는.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선생님 보니까 저 마이너스 1이 결과인 거예요? 아니면 얘가 옮겨 직선 뭐뭐뭐뭐가 옮겨지는. 옮겨진 후에 직선을 구해보라는 얘기지. 얘를 이동시키라고. 아 네. 얘를 이동시키라고. 얘도 다. 오케이? 아 봤어. 로가 아니라 얘를 옮기세요. 선생님이 풀었어? 셋 다? 다 풀었어? 네. 이거 풀어야 거 아니에요? 글쎄.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요거는 사실 뭐 이제 할 줄 아는 애들은 마지막 뭐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너희들한테 내가 이 3번 문제랑 얘를 가지고 뭘 설명을 하고 싶냐면, 3번 문제 봐봐. 너희들한테 평행이동을 제공하고 있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굉장히 친절하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어때? 불친절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치? 점수가 안 나오거나. 자, 너희들한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제공하는 방법이 사실은 2가지야. 어떻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얘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게 누구냐면 첫 번째 거. 요 평행이동은 말을 안 했지만
점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야. 그리고 얘는 도형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은지가 말한 대로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어떤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세요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세요 라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나서 답을 구해보면 1번 문제는 답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문제는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 y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자, 여기에 점이라는 얘기 안 했지. 근데 x, y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로 이동할 거예요 라는 말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도형 이동에서는, 그리고 y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어요 라는 얘기야. 왜? 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평이동을 제공을 할 때 말은 안 했지만 점 너희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y 대신에 뭘 써줘야 돼? 도형 이동에서는 y 플러스 2로 가야 되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세린이 맞게 풀었어? 그러니까 틀렸어? X가 식이라는 뜻이죠. F라는 게 식이지. 그치? 도형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요거 때문에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에서 틀려. 왜? 보통 설명을 잘 안 하거든, 학교에서는. 그냥 이동한 만큼 뭐 점의 좌표는 더 해주면 돼.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가져야 돼 라는 말만 해놓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동을 이상하게 줘. 오케이? 그걸 너희들이 낚이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로 반대로 얘는 어때? 하나 빠졌네. 는요. 얘는 어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말은 안 했어. 근데 방금 소정이 말한 대로 fx, y는 0. 이거는 말 안 해도 하나의 도형, 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때? x라는 문자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어떤 평이동이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식에서는 오히려 더 해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는 이 평이동을 그대로 따라서 몇 콤마 몇으로 갑니다? 3이었는데 x좌표가 3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기라고 하니까 1,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라고 하니까 4. 얘가 답이고. 근데 2번은 어때? 도형의 이동으로 설명을 했는데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하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그대로 쓰세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로 쓰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도형의 이동으로 평이동을 제공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시오 라는 말이니까 그걸 보면서 식을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두 가지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뭐? 평행이동을 제공할 때부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구분해야 돼. 알았지? 요건 반드시 너희들이 예시 문제 두 가지 좀 써놔. 그래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5번 문제를 봐봐. 5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너희들한테 평행이동 무엇에 의하여 라고 하고 있을 거야. 제공되고 있는 평행이동은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미친. 그렇지. F가 붙어 있잖아. 얘는 도형의 이동을 의미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을 이동시키시오 라는 말이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시오? A만큼. 부호 반대로 소정이 알겠지?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시오? B만큼 이동시키시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원이 여기는 원으로 옮겨진대. 자, 얼마만큼 이동을 했겠니? 누구만 보면 돼? 원의 경우에 중심. 원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어? 2 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었어. 근데 얘 어떤 원이야?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네? 0 콤마 2.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5만큼. 뭐 원의 식을 가지고 봐도 되는데 중심이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동을 판단을 했다 그치? 자, 원래 중심이 어디 있었어? 2, 마이너스 3이 있었대.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2칸 옮겼으니까 0으로 가겠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킵시다. 두 번째,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어. 원래 마이너스 3에 있었는데 2까지 올라갔대. y축의 방향 얼마만큼? 5만큼 이동시킨 거다 그치? 그 이동과 여기 있는 이동이 동일하겠네. 그래서 a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2. b는 얼마고요? 5. 오케이? 자, 질문된 사람 질문하시고 이해된 사람들은 6번 한번 풀어보죠. 오케이? 6번. 세빈 뭔 말인지 알겠어? 밑에 식은 얘가? 얘로? 네.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x 2차항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x제곱으로 갖고 y 요거 어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없던 4가 갑자기 더해졌지. 왜? 원방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래서 얘가 x제곱은 그대로인데 y는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다 그치? 됐어요? 그리고 우변에 요 마이너스 4를 넘겨서 4로 가는 거야. 이랬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다시 찾아보자. 몇 콤마 몇? 0,2에.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소개됐어? 예지야. 거기 샤랍 하시고. 샤랍 하래. 저희 수학 얘기하고 아, 수학 얘기였어? 알았어. 시아라 응? 잡밥? 자파게티로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평행이동 문제 너희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자, 평행이동은 굉장히 쉬운 이동이니까 대칭이동 하기 전에 제대로 좀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뒤로 넘어가자. 몇 번으로 가냐면 21번 문제. 2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먼저 평행이동 무엇에 의하여. 자, 그 평행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라는 건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점이 어떤 직선 위의 점이 점으로 옮겨지네. 이동된 후에 점을 가지고 구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아무튼 마무리 해보세요. 제일 먼저 평행이동이 어떤 평행이동인지 파악부터 해줘야겠다, 그치? 됐어. 답 나왔냐? 오케이. 자, 다들 답 나왔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제일 처음에 평행이동을 제공했다, 그치? 어떤 평행이동을 말하니?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1만큼 그렇지. 자, 여기에서 방금 돌아다녀 보니까 그 평행이동 자체를 누가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나는 지금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그치? 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오케이? 이렇게 절대 쓰지 마. 웬만하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걸 반드시 써놔. 아니면 왜냐면 나중에 복잡해졌을 때 평이동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점인지 이동하는 만큼을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게 돼. 알겠지?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나중에 평행이동 한 3가지, 대칭이동 한 2가지 막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야. 그거 어떻게 다 표현을 할 거야.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 평행이동은 이러이러한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 이 점 이 콤마 A라는 점이 어디로 간다? 어떠어떠한 점으로 옮겨진대. 자, 이 콤마 A라는 점이
방금이랑 똑같은 평이동.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대. 몇으로 옮겨질까, X좌표는? 3. 그렇지. Y좌표는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1이 됐겠다, 그치? 근데 그 점이 어떠한 점이래? 이 직선 위의 점이래.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3,A-1을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3 플러스 2 곱하기 A-1은 3이에요. 그래서 3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3입니다. 2A는 얼마예요? 2예요. 따라서 A는 얼마요? 1이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치? 오케이. 평이동 쉽다, 그치? 자, 평이동 이 정도 마무리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칭이동으로 넘어가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칭이동 문제를 피거나 아니면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겠어요. 대칭이동 가자. 자, 대칭이동은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플러스 알파 5가지를 총 알려주게 돼. 그래서 나도 지금 5가지를 먼저 알려줄 텐데, 자, 가자.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을 2가지로 설명을 할 거야. 하나, 둘. 외울게 평의 이동보다 조금 더 많다. 몇 가지? 총 5가지. 그래서 x, y라는 점을 이동시킬 거야. 이동시킬 거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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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칭 이동시킬 거냐면 너희들이 이미 직방했던 애들은 했던 거 또는 평면접 했던 사람들은 했던 거 x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볼 거고 y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볼 거야. 자, 역시 수학상을 했던 사람들 얘기해보자. 예지씨, x, y라는 점은 와, 왜 긴장하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다시요. 요거. y를 x축에 대한 대칭 시켜보세요. 몇 콤마 몇?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미 너희들 이번에 평면 잡혀서 했잖아. 거리의 합의 최소할 때 대칭도 시켜가지고 일직선 그리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돼? 너희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됐다 쉬워. 여기 몇 콤마 몇이 있다? 3,2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그 점을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 어디로 가겠니? 말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수직이 되면서 거리가 똑같도록 밑으로 이동했어요. 이동된 거리 자체가 이만큼 내려갈 게잖아. 그래서 몇 콤마 몇으로? 3,-2로.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y의 부호가 바뀐다, 그치?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가 바뀜? y의 부호가 바뀜. 그럼 그 반대로 y축 대칭이면요, x의 부호가 바뀌겠지. 오케이? 얘를 옮긴 게 아니라 이거 다 요걸 옮기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누구로 간다? 원점 대칭을 해보자. 규희 씨, 네. 원점 대칭이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오, 그렇지. 마이너스 3,-2. 얘 공식으로 가면은 두 개 모두 부호 바꾸세요. 이미 다들 알고 있지? 그치? 뭐 선행을 했던 거든 중학교 때 했던 거든 너희들이 여기서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해. 뭐야? 대칭 이동이라며.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그럼 거리 똑같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옮겨진 점을 찾아볼 건데 그때 이 직선도 x축이라는 일직선이고 y축도 일직선, 얘도 일직선이잖아. 그럼 뭐야? 막꼭지 각이네. 각이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이 거리가 같으면은 여기 수직으로 갔을 때 여기도 수직으로 갔을 때 뭐도 이 길이도 똑같겠네. 결국 SAS 합동이라서 3만큼 이동했던 게 오른쪽으로 가 있던 게 3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뀌었고 2만큼 올라가 있었던 게 2만큼 내려오는 걸로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2. 그래서 결론 뭐라고? 원점 대칭이면 두 개 모두 부호를 바꿔주시오. 이응?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뭐래?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자. 어디로 가게 될까? y는 x에 대한 대칭. 기억나나? 아? 그거 뭐? 뭐요? 뭐라? 뭐? 말을 하세요, 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돼? 줄 바뀌어요. 그렇지.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돼?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지. 몇 콤마 몇으로? 2,3으로. 오케이?
대칭이동이야. 아, 이렇게 하고. 대칭이동이면 요 거리가 같아지고 수직으로 이동하게 되잖아. 그래서 또 합동 얘기 막 나오면서 여기도 뭐가 되냐면 이도형과 이도형이 역시 합동이게 돼.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바뀌게 되고 3만큼 오른쪽으로 갔던 게 3만큼 위로 가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3입니다 라고 가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x와 y에 뭘 바꾸자? 자리를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놔. 그 다음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교과서에 뭐 있는 거는 아닌데 응용편으로 자주 나오거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 아까 걸로 다시 예를 들어볼게. 3,2라는 점이 있었대. 3,2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었는데 y는 x 이렇게 생긴 거다, 그치?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수직이고 거리가 같아지도록. 그 점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 했었지.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놈을 어디로? 원점 대칭 시킨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즉 합친 거야. 뭐랑 뭐를? 둘 다 부호 바꾸는 거랑 자리 바꾸는 거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y라는 점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y는 x에 대해서 자리를 먼저 바꿔. y는 x 대칭 시켜서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켜서 둘의 부호를 모두 바꿔. 자, x, y였지. 자리 바꿨어. 몇 콤마 몇으로 갑니다? y, x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어떤 거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을 추가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모두 부호가 바뀌어지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그림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좀 쉬운 예를 다시 들어볼까? 짧게 몇 콤마 몇을 예를 들면 좀 편할려나? 2,1? 1,1을 이동시키면 너무 편하잖아. 그대로잖아. 안 되지? 자,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 원래 이동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 y는 x가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었어. 자, 얘를 이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거리만큼 그대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요거다, 그치? 자, 얘는 어떠한 이동이냐면 y는 x 대칭시켰을 때 일단 여기로 가겠지. 몇 콤마 몇? 1,2라는 점으로 갔다, 그치? 그 점을 어디로? 여기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는 거야. 그때 요 점으로 딱 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몇 콤마 몇? 얘를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해됐음? 오케이?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칭 이동이니까 수직이지. 요 놈의 기울기 찾아봐. 얼마야? 3만큼 증가할 때 x가 y도 3만큼 증가했네. 기울기 얼마야? 1이네. 오케이, 얘랑 수직이 맞다,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지,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요 직선이랑 이 직선과의 거리가 같을까요? 한번 찾아봐. 얘가 x 플러스 y는 0이라서 그 직선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이 직선으로부터 얘까지 거리를 찾아보면 거리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대칭 이동 된 게 맞아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둘의 자리와 부호를 뭐 해주세요? 모두 바꿔주세요. 요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야. 얘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제 너희들한테 좀 고난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 대한 이동을 일단 가보냐면 도형에 대한 이동으로 가보자. 자, 도형의 이동도 결국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누가 있냐면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동시키자? 방금이랑 똑같이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또는 원점에 대한 대칭 또는 y는 x에 대한 대칭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자, 근데 얘는 외울 게 많은 대신에 외우기는 평행이동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뭐 하거든? 똑같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래. 점의 경우에 어떻게 했었어?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꿨지. 그것처럼 도형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부호를 바꾸자? y의 부호를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꾸자. 원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모두 부호를 바꿔주시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둘이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점의 이동도 우리 평행 이동도 내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포물선이라는 이차함수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잖아. 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요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미 예시를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가자. 분명히 이동하기 전의 도형이 있었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자, 가자. 그 위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뭘로 갈까? 아니야. 야, 싫어. p, q로 갈 거야. 아니야. p, q로 가자. 자, 이런 점이 있었어. 자,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동을 시켜볼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싫어.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냥 b만큼. b가 음수면 되지. 뭘 또 굳이 마이너스. 알았어. 오케이. 여기 이동시켜봤다. 자, 그럼 점의 좌표 몇 컴마 몇? p에다가 그렇지. 플러스 a, q 플러스 b.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도형도 있었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는데 도형도 똑같이 이동을 시켰을 때 얘를 지나는 이런 식으로 도형이 생겨 있었겠지. 나는 점을 이동시키면서 도형도 같이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분명히 fx, y는 0이랑 다른 도형이잖아. 이동됐으니까. 그치? 분명히 다른 식인 거는 알고 있지. 이동을 했으니까 새로운 도형이야. 근데 그 도형을 f라는 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f라는 식은 어떤 녀석이었냐면 p, q를 지납니다. 즉 f라는 식은 p와 q가 들어갔을 때 0입니다가 성립하고 있는 식인 거야. f라는 식은. 오케이? 그러면 이동 후의 도형도 도형 자체는 다르지만 그 도형을 똑같은 f라는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도 결국에는 그 안에 p가 들어가고 q가 들어가야만 성립을 하겠네. 똑같은 f라는 식이니까.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x가 있었어. x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었어. 거기다가 뭘 넣어줘?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지 않냐? 얘를 지나니까 옮겨진 이 f는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 내가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 이 도형은 이동한 이 도형을 의미하고 그 도형은 뭘 지나고 있어? p 플러스 a, q 플러스 b라는 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얘를 넣으면 성립하겠네. 근데 얘를 넣었을 때 뭐가 되어야 된다? p가 되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냥 x가 있으면 성립하니? 안 하잖아. 왜? p 플러스 a가 돼. p가 들어가야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x에 들어올 그 a를 없애기 위한 a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여기 x에 뭘 넣어봐. p 플러스 a 넣어봐. fp 콤마 되잖아. y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b가 있어야만 그 y 자리에 대입했을 때 그때 fp 콤마 q는 0이 되면서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손들어. 오케이? 그냥 도형 이동이어서 그런 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거고 왜 그 공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P가 다시 F라는 시간에 뭐가 들어가서 뭐? 춥다고? 나만 땀 질질 흘리고 있니? F라는 식은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P, Q가 들어와야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F라는 식은. 근데 이동하기 전에는 분명히 P, Q라는 점을 지나고 있었어. 그래서 P와 Q가 들어가야만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하는데 옮겨진 후에 도형은 F 얼마, 얼마가 되어야 거기에 있는 X에 P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성립하며 Q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만들어 볼 건데 F라는 식은 P와 Q가 들어왔을 때 성립해요. 그럼 여기에 X 자리에 P 플러스 A를 넣어봐. 그럼 F 뭐야? P 플러스 A 아니냐? 근데 P가 들어가야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그 들어오는 A를 없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Y도 마찬가지. 뭐? 뒤에 B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방금 우리 아까 평이동에서 설명했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X-A가 들어와야 돼. Y 대신에 Y-B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동을 시켜줬던 거야.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됐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부호를 반대로 가주세요. 이동의 경우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대칭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에 P, Q라는 점이 있었어. 도형이 있었어. 그 P, Q를 지나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그 도형을 뭐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만 들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어디로 이동을 했을 것이며? 마이너스 그렇지. X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치? 그러면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도형, 이동된 도형도 분명히 다른 도형인데 F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둘 다 공통점은 P와 Q가 들어갔을 때 F라는 시간에 P가 들어오고 Q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P를 넣었을 때 성립하고 Q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Q는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치? Y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네. 근데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어버리면 F 마이너스 P, Q니까 는 0이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겠지. 그걸 성립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야겠네? 부호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원래 누가 있었어? 이동된 도형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P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 P로 바뀌면서 성립합니다가 나오는 거라고. 네. 뭐 분위기가 뭐 이래? 이해됐어, 수영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설명하라고는 절대 안 해. 학교에서 안 물어봐. 그냥 이건 내가 너희들이 왜 하필이면 부호가 평이동은 반대고 대칭이동은 똑같은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설명을 해본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 됐어?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고 잠깐 시작. 누구로 넘어가냐면 자, 5페이지 7번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거기에 보기 1, 2, 3, 4, 5번 5개가 있다. 그치? 자, 점 3,-6이라는 게 있대. 걔를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구해보시오. 기기. X축 대칭. 누구? 그러니까 다 5개 다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5개 다 설명했잖아. 자, 1번. X축에 대한 대칭이래. 누구의 부호 바꾸자, 서동현 씨? 네, 그 Y. Y의 부호. 그럼 답은 몇 콤마 몇? 3,6. 자, 2번. Y축 대칭을 해보래. 누구의 부호 바꾸자? X의 부호 바꾸자. 개 쉽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번. 원점 대칭. 어떻게 하자? 소정씨? 3번 원점은 어떻게 하자? 누구의 부호? 둘 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6. 4번.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자? 규희야?
그렇지. 뭐를 바꿔? xy에 부호를 바꿔? 아니 그러면 그렇지. 자리 바꾸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3. 마지막 5번은 부호와 자리를 모두 바꾸세요. 그래서 뭐야? 6,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어떤 문제를 풀러가냐면 다음 장 1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야. 근데 아니야. 15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봐요. 15번 원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다 해보세요. 됐어? 어이. 얘 지워도 되니? 필기할 사람? 시간 필요한 사람? 필기해야 돼? 오케이. 기기.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물어보거나 하는 거는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명했던 거고 그 누구도 물어보지는 않아. 안 물어보니까 얘는 뭐 굳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저러한 규칙에 의해서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이러이러하게 식이 만들어집니다를 그걸 이해해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왜 어. 저거 핑크 저거가 응? 피콘 맞추는 요거에 성립해서 그니까 이게 그래. 자, 다들 고개 들어봐. 이게 조금 있다가 내가 뒤에 걸 설명을 하고 나서 사실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얘들아 F라는 식으로 편을 대고 하고 있어. 여기서 얘가 마치 점의 좌표처럼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니? 아니다. 얘가 Y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fx, y에서 그 콤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f라는 식을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 중에 y는 x 대칭이에요 라고 할 때 y는 x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fy, x는 0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치? 그때 이 y가 우리가 대칭 이동할 때 이 식에서는 어떻게 가? 그냥 x, y 자리를 바꾸라 그랬지. 3에다가 곱해지는 게 그냥 y가 되는 거고요. 2에다가 곱해지는 게 x가 되도록 식을 바꿔주세요 라는 그냥 그 의미야. f에서의 콤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의미는 그냥 3에다가 곱해지는 녀석이라는 의미 끝. 오케이? 그 도형에 따라 달라지겠지. 도형의 식에 따라. 콤마 뒤에 있는 요 놈의 의미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에다가 곱해지는 녀석. 절편이 아니라고. 좌표 좌표가 아니라고. 그냥 2라는 식에 곱해진 녀석. 만약에 다시 f라는 식이 뭘로 바뀌어 있다면 f라는 식이 4x-y 플러스 3은 0이에요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동 후의 점인 fy, x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콤마 앞에 있는 이 y는 앞에 있는 놈은 4에다가 곱해주세요. 4 곱하기 y로. 그리고 마이너스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이 뒤에 거예요. 얘 뒤에 거 x를 어디다 곱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해줘 라는 그 의미밖에 없어.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야. 오케이? 그냥 식의 구성을 알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fx, y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앞에 있는 놈에다가 4배를 하고 뒤에 있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거기다가 3을 더해서 는 0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이게 너희가 요걸 만족시키는 거 한 번만 다시 가봐. 자, x가 있고 y가 있어.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불러봐. 뭐가 있을까? 0,3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자, 0,3을 지나요. 그 말은 f에다가 0을 넣고 f에다가 3을 넣어주면 성립합니다라는 그거잖아. 얘가 fx-1, y-1이 되더라도, 는영이 되더라도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었겠어? 4에다가 x-를 붙여주고요. 마이너스에다가 y-1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해주세요? 플러스 3을 붙여서 는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결국 방금 수영이가 예를 든 거, 얘가 0일 때, 얘가 3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오케이? 뭐 성립하는 다른 예시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얘가 0이고요. 얘가 3일 때 성립합니다라는 예시 하나 들었잖아요. 0,3. 0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라는 그 예시를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하지 않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3이 될 때 성립합니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고. 자, 다시 간다. 아니야. 이게 너네가 이해를 하려고 안 해서 그래. 뭔 개소리야 하고 쳐다만 볼 뿐 이해라는 걸 안 해서 그래. 자, 다시 가봐. 자, 우리가 f, x, y는 0이라는 도형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봐봐. 그게 내가 좀 더 간단한 거 해볼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뭐 하겠냐 보통? 1,1 하겠지. 1,1이라는 걸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인거 여기에서 예시 뻔히 알지. x는 1일 때 y는 1일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f에서 1 넣고 1 넣었을 때 0입니다가 성립한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a, b로 바꿔봐. 다시 대문자로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라는 식인 건 똑같잖아. 같은 f니까. 이해됐어? 그래도 얘는 언제 성립하니? x가 1일 때 성립해요. y가 1일 때 성립해요. 오케이? 오케이? 예시 1 더하기 1 빼기 2는 0입니다. 성립하니 안 하니? 한다는 건 변화 없거든. 그래서 이 f도 역시 마찬가지로 1,1 1 때 성립한다라는 그 사실은 항상 만족하는 거라고.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대문자 x, 대문자 y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야. 아니, 왜 자꾸 하트라 그러냐? 식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결국 f라는 식은 어떤 구성을 말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더한 다음에 2를 빼서 는영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의미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x-1이라는 놈과 y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둘이 더한 다음에 2를 빼주세요. 그리고 는영을 붙입시다. 그게 f라는 식의 설명이야.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성립합니다라는 사실은 변화 없지 않느냐? 오케이? 그래서 언제 성립하는 거라고? x-1이 1일 때 y 플러스 1이 1일 때 성립합니다. 즉 f라는 식 자체는 그 안에 식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성립합니다? f의 1,1일 때 성립합니다라는 사실은 식이 들어가도 변화 없고 문자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의 f라는 똑같은 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다시 간다. 얘도 짜자자자잔. 어우 힘들어. 뭐 다시 쓸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다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f라는 식은 그 문제 안에서는 똑같은 f를 의미하게 돼. 자, y축의 방향으로도 b만큼 이동된 후의 점인 p 플러스 a, q 플러스 b라는 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그 도형도 바뀐 식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f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안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것도 f고 여기 있는 것도 f라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누구? p와 q가 들어갔을 때 성립해요 라는 사실은 이동 후에 f도 똑같은 f라서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p 플러스 a가 쏙 들어갔을 때 p로 바뀌면서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A를 없앨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Q 플러스 B가 여기 보면 Y가 있었겠지. 그 Y에 쏙 들어갔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Q를 만들어 주려면 플러스 B를 없애는 B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딴 거 다 무시하고 처음과 끝만 봐. 뭐?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하기 전의 도형이 이거였다면 이동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딱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의 이동에서는 그대로 더했지만 그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그걸 없애는 게 도형에는 필요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음? 소진이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어이? 아니에요. 어이. 그래서 아무튼 얘까지는 너희들이 몰라도 돼. 얘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은 일단은 어디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단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추가적으로 다시 내가 내신 대비 때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때 이해를 해보고 이게 이해가 된 사람들은 제일 기준으로 아 그래서 부호가 반대구나 라고 가 있으면 되는 거라. 네. 은지 됐어? 됐어요. 예지도 됐어? 네. 어이 더워 씨. 안 돼. 그래 담요를 덮어. 나 지금 나 혼자 덥냐? 그지? 살이 많아서. 아이씨. 자 계속 가자. 네? 이거 쉬고 싶어요. 안 돼. 아직 뭐 좀 하고 쉬어야지. 한거 같아. 니니. 2시간.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우리 한 30분이면 끝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마무리만 하고 잠깐 쉴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15번 다 맞춰요? 그거 좀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 조금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끝나는 것도 순서가 있지. 자, 그래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 이제 지워도 돼, 세린 씨? 네? 지워도 돼요? 예. 다 지워도 돼? 좀 지운다. 빔 좀 키려고. 자, 다들 고개 들어봐. 그래서 15번 문제 잘 풀었니? 뭐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까지는 간단하다, 그치? 자, 원이 있었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라는 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보자? x축 대칭을 시켜보자.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의 경우에 x축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Y축 보완. y축이 아니라 y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될까? x-2의 그 x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y 플러스 3의 y만 부호를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면 돼. 근데 실제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냐 살짝 바꿀 거냐? 바꿔야지. 왜? 우리가 이거 원인 거 뻔히 알지 않니? 그러면 y의 개수를 마이너스를 하고 싶어? 네. 아니지. y의 개수는 웬만하면은 양수로 만들어 줄 거지. 그래서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은 것처럼 제곱 안에 있는 놈은 부호를 바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을 쓸 때는 x-2의 제곱에다가 y-3의 제곱은 1이에요 라고 쓰는 이게 답이야. 오케이? 오케이? 제곱 속에 있는 놈의 부호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야. 마지막 답을 쓸 때만. 자, 그럼 2번도 시작은 똑같아. y축 대칭이니까 뭐 해주면 돼? 서로 반대.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일단 한번 거쳐가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실제 마지막 답을 쓸 때는 첫 번째 있는 요 놈의 개수를 굳이 마이너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줘? 제곱 속에 있는 놈을 부호를 통째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y 3의 제곱은 1이에요. 됐음? 그럼 누구 해볼까? 4번 해볼까? 4번? 4번은 어떻게 돼? 답 냈냐? 그렇지. 자, 4번 문제는 지금 문제를 먼저 쓰고 갈게.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x-2 제곱 y 플러스 3 제곱은 1입니다. 해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보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f 안에서 x, y는 0이었는데 y는 x 대칭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리 바꾸라고 했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묶여있는 그 놈과 플러스 3의 제곱에 묶여있는 그 놈의 자리만 그냥 쏙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y-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가는 거라. 이해됐나요? 그냥 자리만 쏙 x, y 자리만 x만 지우고 y만 지운 다음에 둘이 자리 바꿔서 쓰는 거. 그럼 마지막 5번은 뭘까? 역시 문제 그대로 쓰고 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y는 x 대칭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소정씨 둘이 뭐를 바꾸라 그랬지?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쓰는 거야. 근데 실제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는 뭐 하라 그랬지? 개수들을 좀 양수로 바꿔주자. 그래서 얘부터 쓸까? 얘는 x-3의 제곱, 통째로 부호 바꾸는 거야. 제곱 속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가시는 거예요. 됐음? 오케이? 동해동 어때? 굉장히 쉽다, 그치? 이해 몇 번만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 자, 근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쉬었다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결코 쉬운 내용들은 아니고 너희들이 실수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그것들을 계속 소개하는 시간들이 될 거고, 중간고사랑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오케이? 남은 거는 잠깐 쉬었다 진행하자. 네. 자, 가자. 요번에 너네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 요번 시험 대비할 때 뭐를 하나 잠깐 배웠었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 찾기 했었지. 그치? 거리의 합의 최소 찾기 중에서도 어떤 놈에 대한 얘기냐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가 1,3에 있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3, 어디에 있대? 뭐 한 5에 있다고 쳐보자. 자, 그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아보소. 어떻게 풀었소?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풀었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평면좌표는 전부 다 들어갔지? 어떻게 풀었지? 그렇지.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그리고 A라는 점은 뭐 굳이 좌표평면까지 그릴 거는 없고 A라는 점은 1,3에 있었어. B라는 점은 좀 더 오른쪽 위에 존재한다, 그치? B라는 점의 좌표는 3,5예요. 그때 X축 위에 있는 점 P를 들렀다가 B까지 갈 거래. 그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A와 B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켰지. 누구에 대해서? X축. 정확하게는 P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직선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1,-3이라고 잡아봤어. 그러면 이게 대칭 이동이다 보니까 수직이고 거리가 같아지거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은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쪽으로 간 이 삼각형은 어떻게 돼? 합동이 되겠지. SAS 합동. 그치?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최소값을 찾고 싶은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뭐랑 같아지게 되냐면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뭐랑 같아지게 되냐면 A'의 P 더하기 BP의 길이의 합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었던 게 얘 더하기 얘인데 그놈이 요놈 더하기 요놈으로 바뀌었다, 그치? 그럼 너희들이 어차피 같은 거니까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봐. 요 길이가 가장 짧아지도록 P를 적당하게 좀 옮겨봐. P가 여기까지 옮겨갔으면 어떻게 돼? 내가 찾고 싶은 길이는 이 길이 더 길어졌네. P가 저쪽으로 가도 역시 길이는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그 길이 중 가장 짧은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직선. 그렇지. 둘을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줍시다.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 그때 뭐 간혹 가다가 P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 A'의 B만 구해주면 그게 답이었잖아. 그치? 최소값은. 자, 그럼 그때는 뭐였냐면 중학교 때 이미 해서 알고 있는 X축 대칭 정도만 있었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근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문제는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좌표평면상에 간단하게라도 한번 나타내보면 Y는 X를 기준으로 점이 어디로 찍히게 되면
1,-3은 원점보다 오른쪽 아래 저쪽 아래 있겠네. A 1,-3. 그다음 B라는 점은요 4,1. 아직까지 직선 YX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그치? 그런 상황에 뭐를 들렀다가 가재? Y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시 얘도 어떻게 하냐면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이 누구야? YX라는 직선이다, 그치?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A와 B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 뭘 대칭 이동시킬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A. A를 마음에 드나? 그럼 A를 뭐 해봐? 대칭 이동시켜봐. 자, 그때 쓰이는 대칭 이동이 바로 Y는 X 대칭 이동. 그래서 이동된 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둘이 자리를 바꾸면 끝나지.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길이였던 누가? AP 더하기 BP가 뭘로 바뀌게 되겠네? 똑같은 길이 요걸로 바뀌게 된다, 그치?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길이는 A'의 P 더하기 BP인데 그게 가장 짧아지고 싶대.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일직선이 되도록 그려주면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네? A'과 B 사이의 거리가 답이겠지. 그치, 소정씨? 그래서 답은 A'의 B.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길이를 찾아주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면 49. Y좌표는 빼봤자 뭐야, 똑같네? 빵. 루트. 얼마요? 7이요. 됐지요? 끝.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Y는 X 또는 그 이상한 직선들에 대한 대칭까지 막 섞여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됐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가보자.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교과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뿅. 기본형. 교과서 문제 중 기본형. 여기 Y는 X가 있대. 여기 점, 뭐 해볼까? A가 있다고 해볼까?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3,1. 그 A라는 점에서 Y는 X 위에 점 P를 찍고 X축 위에 점 Q를 찍고 Q에서 A로 돌아옵니다. 그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합의 또는 이동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보소.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역시 너희들은 그렇지. 대치이동 시켜주는 거야. Q가 돌아다니는 직선 누구? X축에 대해서 A를 대치이동 시켜보는 거지. 몇 콤마 몇이네요? 3 콤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길이는 얘랑 같아졌다, 그치? 됐지?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뭐 지우던가 아니면 그냥 냅둬. 그 다음 하나 더. P가 돌아다니고 있네. 누구 위를? Y는 X 위를. 그러면 이번엔 누구를? A를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인 Y는 X에 대해서 역시 대치 이동시켜봐. 그러면 여기로 뿅 갔어요. A2'의 좌표는 몇 콤마 몇? 그렇지. 3,1. 아, 1,3이구나. 1,3. 그럼 이제 내가 찾으려는 요 길이는 이 길이와 같아졌다, 그치? 그럼 그게 가장 짧아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직선상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예요. 답은 얼마야? 얼마? 2루트 5? 뭐 2루트가 나온대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교과서 문제야.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오케이? 자, 하나 더 문제 써줄게. 얘만 지우고. 얘는 지워도 되지. 시도 한번 풀이. 얘 써야 되는 사람. 없음? 자, 이게 교과서 문제에서 중단원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발전 문제 주로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비상이라는 교과서 딱 한 군데서만 그런 식으로 풀고 있고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엔이라는 교과서에서만 딱 이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 무슨 문제냐면 거울이 있어요. 몇 도? 30도. 자, 30도 각을 이루고 있는 거울이 있어. 그때 여기에서 레이저 빛을 쐈더니 담배인데 이거 레이저를 쐈더니 어떻게 갔다가 온다? 뿅뿅뿅 돌아왔대.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야. 끝.
자, 내가 이 문제를 왜 설명을 하고 싶냐면 너희들 물리 했던 애들 또는 과학 했던 애들 다들 입사각, 반사각은 같아요 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니? 네. 다 알고 있지. 모른다 누구야? 왠지.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알고 있지. 자, 거울이 있고 레이저를 뿅 쐈어. 일로 갔대. 얘들아, 이 각과 이 각 같잖아. 얘를 대칭 이동시켜봐. 각 같잖아. 그러면 요 두 각이 같네? 무슨 각? 막곡지각. 엇각은 이거고, 동위각은 이거고, 막곡지각. 그래서 막곡지각으로 각이 같아졌다는 말은 이 직선은 당연히 일직선의 거울이었으니까. 근데 레이저 빛이 이동한 길이도 거리도 어떻게 돼? 경로도 일직선이 되는 거야. 즉 빛이 이동하는 거리는 있잖아. 무조건 최단 경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최단 경로를 찾아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냥 빛의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하니까 애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그걸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딱 하나 있어. 지금은 비상. 지난번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엔. 지금 너희들은 비상 없어. 여기는 다 미래엔 아니면 천재 2. 그래서 너희들이 교과서 문제는 안 맞나. 그래서 일부러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냥 뭐 빛의 이동은 알아서 최단 경로로 일직선상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고. 그것만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그럼 딱히 설명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없어. 문제를 풀자는 의미는 아니고. 알았지? 빛의 이동 경로는 무조건 최단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거. 그거 하나 참고해놓고. 자, 그러면 몇 번을 너희가 먼저 뭘 풀어보냐면 14번을 풀어보셈. 풀었어? 오, 빠른데? 그럼 넌 26번 풀어봐. 26 벌써? 14번 풀었어. 14번. 26번 풀어봐. 싫어요는 뭐냐? 미친자야. 콧물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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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할 거야. 질문이 매서워. 피셈인데 이거 말투가. 좀 매서워. 그거 이제 시작할 거야. 이거 끝나고 바로. 풀었냐? 날 보고 풀고 있네. 14번 풀고. 14번만 풀면 돼. 네. 자, 가보자. 소개됐어? 자, 가보자. A라는 점은 2,1, B라는 점은 6,3. 자, 그래서 Y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BP의 합의 최소 찾기. 자,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보자. 얘가 뭐요? Y는 X. 짠. A라는 점 2,1은 어디 있네? 뭐, 저 오른쪽 아래 있겠지? 그치? A. 2,1. 자, 그 다음 B라는 점 어디 있어? 6,3 어디 있네? 뭐 오른쪽 여기 있겠다. 그치? 어디로 갈까? 이쯤 갈까? 몰라. B. 너무 멀다. B. 6,3. 자,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A에서 Y는 X 위를 돌아다니면 점 P를 찍고 A까지. 뭐 이렇게 돌아오겠대. 그 거리의 합을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면 돼?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 누구? Y는 X에 대해서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 A요? B를 옮겨보자 그럼. 자, B를 대치 이동시켜봤어. 옮겨진 점의 좌표를 B'이라고 부르겠대. 몇 콤마 몇? 그렇지. 대치 이동 할 줄 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대칭 이동. 자, 발음이 세냐?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이 길이는 결국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와 같아졌고, 그치? 그 길이가 가장 짧아지게 하는 방법은 P를 적당하게 이동시켜서 일직선상에 있도록 여기까지 옮겨주는 방법이 있겠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최소 값을 구하세요니까 이 점과 이동된 점의 좌표 그 두 개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얼마야? 루트 26이냐?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방금 이제 요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이거 수영이가 방금 질문을 딱 했는데 내가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안 지웠는데 아까 요거 아까 30도라 그랬지?
자, 규희야. 네. 탄젠트 30도 얼마예요? 웨이트. 3분의 1 루트 3. 어이, 그렇지. 똑똑하구만.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얘를 결국 선생님 그러면 요 레이저 포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4,1에 있다 치면 얘를 대치 이동하고 얘를 대치 이동하고 싶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을 너희가 임의로 깔고 싶지.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고 잡아서 얘는 쉬워. 4,-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y는 이게 y축 여기로 잡았을 때 y는 3분의 루트 3x잖아. 그치?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된 점은 어떻게 찾아요? 학교에서 물어본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교육과정에 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9번과 11번에 있어. 11번 문제 봐봐. 11번 문제를 보면은 P 5,3이라는 놈을 어머나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해보래. 우리 배운 대치 이동은 기본적인 5가지는 뭐야?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인데 처음 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하라고 하잖아. 자, 실제로 저런 대치 이동을 학교에서 물어본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러 갈게. 요런 거. 이상한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된 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딱 2가지만 하면 오늘 끝나요. 알았죠? 2가지요? 네. 자, 그래서 좀 독특한 대치 이동이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는 아까는 점을 이동하자. 도형을 이동하자였다면 이번에는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 그리고 2번째는 뭐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이동. 요 2가지가 요 2가지가 좀 독특한 대칭 이동으로 2가지가 나옵니다. 알았지? 그 중에서 얘는 교육과정 응용편 없는 거. 없는데 응용편으로 물어보는 거. 아예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요 2가지를 잘 기억해둬. 자, 가자. 아이고 힘들어라. 첫 번째 점 뭐 해볼까? 아 싫어. 그냥 점을 이동. 그냥 점이라고만 하자. 자, 얘도 점. 2번째 그래 직선이라고만 할까? 얘도 직선. 자, 근데 조금 이따가 지금 고개 들어봐. 필기 시간 따라줄게 얘는. 알았지? 자, 요 2가지는 지금 현재 주말반은 수업을 했어. 근데 요 2가지는 교육과정에 없는 거라서 너희들이 나중에 도형이 끝나고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주중반은 그때 따로 한번 설명해 줄게. 왜냐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의 최종 버전, 너희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과 자취를 싹 다 섞어놓은 문제야.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사실 남은 시간 안에 가능하면은 해볼 건데 불가능하면은 내신 대비 때 들어갈 거고 세린이랑 은지랑 수영이는 나중에 다음번에 조만간 다시 한번 하자. 알았지? 오케이? 내일 시간이 남으면 내일 하고 일요일날 시간이 남으면 일요일날 진행할 거야. 이거는. 알았지? 하기 싫어? 자, 가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 자, 점에 대해서 점을 이동시켜 봅시다. 얘는 쉬워요. 뭐가 쉽냐면 중점이라는 성질 하나만 사용을 해주면 돼.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2가지 성질을 사용을 해주세요. 얘는 중점이라는 성질 하나랑 수직이라는 성질 하나랑.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풀게 되는 거냐면 점에 대해서 직선을 이동을 하게 되잖아. 직선을이라고 하지 말고 얘는 도형이라고 하죠. 도형. 뿅. 자, 얘는 위에서 나왔던 그 중점이라는 성질과 자취를 함께 섞어 놓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그렇지. 얘는 뭐? 중점이라는 성질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만드는 자취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요 내용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진행을 하자. 심화 버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취를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보류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요거 뭐냐면 자 점이 있었어. 몇 콤마 몇으로 갈까? P 콤마 Q로 가야지. 자, 그 점을 뭐에 대해서 이동시켜 보자? A, B라는 점에 대해서 이동시켜 보자. 그 이동된 후의 점. 얘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방법은 오직 딱 하나. 뭐?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입니다. 라는 성질이 끝. 중점이 아닐 수가 없지. 대칭 이동이면 길이가 같으니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어디 갔어? 9번. 가자. 3,1이라는 점을 P 3,-1이네. -1이라는 점이 있어. 그 점을 뭐에 대해서 이동시켜 보소?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자.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의 좌표 바로 암산이 가능하겠지. 얘들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X좌표가 뭐가 나와야 돼? 더했을 때는 -2.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1. 중점이니까. 그치? 그럼 더한 상태에서 -2가 나와야겠네. 얘는 얼마? -5요. 됐음? X좌표들끼리 더했을 때 중점이 -1이니까 더하고 나서 2로 나눴을 때 -1이 됩니다. 얘를 너네가 X라고 잡으면 이거야. 3과 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X좌표, 중점이 X좌표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2를 곱하자고. 더한 상태에서는 -2가 나오도록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Y라고 잡아보면 Y좌표 -1과 Y좌표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나옴? 2가 나옴. 그래서 Y는 뭐요? 5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기본적인 풀이 하나. 됐니? 자, 10번 풀어보소. 아우, 다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밑에 자취?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저희 어? 그때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조금만 늦게 맞히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쌤. 그러니까 세련이 입술에서 아예 표정이 다 드러나는구만. 아씨 왜 이렇게 늦게 맞춰 이씨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자. 답 나왔어? 몇 콤마 몇? 소정씨 몇 콤마 몇? 소정아 자냐? 몇 콤마 몇? 아씨 몇 콤마 몇? 6,7 맞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자, 답은 6,7. 됐지? 네. 자, 어떻게 했어? 요거랑 이동 후의 점이 분명히 중점이 얘. 대칭 기준이 되는 얘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얘가 바로 중점이 되도록 잡는 거잖아. 그래서 X좌표끼리 더했을 때 8이 되도록 하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6. 그리고 Y좌표도 더했을 때 얘의 2배 10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네. 7. 됐나요? 이게 기본 풀이. 근데 또 다른 풀이 하나 더 있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얘들아 P가 있네. 몇 콤마 몇? 2,3. 아 힘들어. 자 그리고 대칭 기준이 되는 누가 있네? 4,5. 자 봐봐. 결국 여기 이동 후의 점을 찾을 때 얘가 이동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이동한 만큼과 똑같은 만큼 이동하지 않겠니? X좌표가 얼마만큼 바뀌었어? 이만큼 올라갔네. 증가했네. 얘도 이만큼 증가합시다. 6. Y가 이만큼 증가했네. Y가 이만큼 증가하자. 7.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하다. 알았지? 이게 훨씬 간편하지?
그래서 요 풀이도 하나 더 알려주는 거야. 요게 뭐 좀 더 빠른 풀이기는 한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 원래는 중점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됐음? 이게 가능해지면, 이 풀이가 가능해지면 나중에 대칭이동 그 최단거리 찾을 때 이런 것도 나오거든. 삼, 2, 3.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갔다가 갔을 때 찾을 수 있는 최단거리 찾자라고 할 때 그때 너네가 이 점,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네? 얘를 대칭 이동시켜야지 이거 하나 하겠지 나중에. 그때 얘 어디로 이동하겠냐? 이 문제가 쉽게 풀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너희들은 2,3이라고 갈 수 있는 거지. 왜? 수직이 되도록 움직일 건데 이게 어때? X축에 평행하잖아. 그럼 X축에 평행한 놈은 뭐야? Y축과 평행한 놈. Y축 방향으로만 그냥 올라가세요. 얼마만큼 올라갔어? 얘가 뭐거든? Y는 2잖아. 1에서 2까지 올라갔네. 그럼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2,3.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점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런 거에서 무조건 막 공식 쓰러 가는 게 아니라. 유희 알겠어? 뭔지 알겠지? 그런 대칭 이동도 추가로 나온다고, 응용 버전으로. 알았지? 됐냐? 됐어? 네. 자, 가자. 11번. 아니야, 11번이 아니라 적어. 자, 점을 이번에는 뭐 해보재? 직선에 대해서 이동해보재. 어떤 직선? 몰라. 이상한 직선. 우리가 알고 있던 y는 x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자, 뭐가 있대? p, q라는 점이 있대. 자, 그 점을 누구에 대해서? 몰라.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그런 점의 좌표를 찾아볼래? 이거야. 오케이? 그때 너희들은 딱 두 가지 성질만 쓰면 돼. 뭐냐면 중점 수직. 자, 중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 모르잖아. 모르니까 미지수 x, y로 잡은 다음에 그 둘의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뭐 a 플러스 x. x는 미지수인 상태로 a가 아니라 p. 그리고 2분의 q 플러스 y 구할 수 있겠지. 그 점을 얘가 지나요 라고 하면 xy에 대한 식 하나 찾겠지. 그래서 중점을 지난다라는 식으로 하나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누구? 수직입니다. 얘는 x, y로 잡았으니까 미지수 xy이기는 하겠지만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겠지. 그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a를 곱하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거라고. 그 두 가지 성질을 사용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설명 끝. 중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대칭 기준이 되는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뭐가?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점을 이은 직선은. 오케이? 끝. 그 두 가지 사용하는 거야.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자. 11번. 설명이 조금 급했나? 자, 요 예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P라는 점이 있었대. 5,3이래. 근데 그 직선, 점이 직선에 대해서 이동하고 싶대. 어떤 직선에 대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그치? 그럼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는 뭐야? 몰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을게? x, y라고 잡을게. 말 지독실도 안 듣지. 한 번도 너희들의 좌표 미지수 잡자는 걸로 절대 안 하지. 자, 그러면 뭐야? 두 개를 연결한, 이동한 후의 점을 P'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 두 개의 누구? 중점인 M이라는 좌표. 몇 콤마 몇? 2분의 X 플러스 5 콤마 2분의 Y 플러스 3이라는 점이 중점인데,
그 점을 얘가 지나요 라는 식.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식 뭐요? 대입하면 성립. 2분의 y 플러스 3은 2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5 플러스 3.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됐나요? 두 개의 중점을 찾아봤는데 그 중점을 지나니까 넣으면 성립.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자. 약분, 양변 몇 배? 2배. 그럼 얘는 y 플러스 3은 2x 플러스 6. 뭘 그야. 됐죠? 이 식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 중점을 지납니다. 뭐래. 수직입니다. 수직입니다. 누구랑 누가? 얘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x-5.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y 빼기 3.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겠지. 얘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해도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2를 역수로 만들어서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라고 해도 되고. 됐지? 그럼 뭘 하든 똑같아. 됐지요?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올린 다음에 크로스. 그럼 뭐야? 2y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는 얘랑 곱하려고. 됐지요? 그래서 이 식 하나 찾았네. 두 식을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둘이 다르지. 연립해야 되는 다른 식이지. 두 개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두 개 연립을 해주면 x값도 y값도 나오겠지. 그게 바로 답인 거예요. 이해됐음? 또는 뭐 옮기고 난 후의 점을 뭐 a, b로 잡아도 상관은 없고. 이해됐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요 밑에 있는 거, 도형이나 도형 또는 도형이나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거나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는 거는 오늘은 일단 뺄게. 왜냐면 이게 어차피 유형편에도 없고 개형편에도 없어. 그래서 어차피 내신 대비 때 내가 따로 문제를 준비해야 돼. 설명밖에 못하는 상태로 끝나서 그걸 준비해놓고 내신 대비 때 한 번 더 해줄게.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에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를 않을 거야.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내가 좀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그때 한 방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주중반은 주중반끼리, 주말반은 주말반끼리. 알았지? 오케이? 됐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요거는 개념 설명은 아니고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아까 수영이가 우리가 쉬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몇 번 문제를 잠깐 볼 거냐면 아까 뭐 했지?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아까 내가 설명했던 방식 기억날 텐데 내가 했던 방식으로 푸는 거는 있잖아. 원이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원이라는 도형은 있잖아. 이동을 시킬 때 굉장히 조금 독특해. 그래서 그 원의 이동에 대한 내용만 딱 하고 마칠게. 일단 내가 시간 준다 그랬으니까 원 얘기 말고 나머지 것들 필기 마무리하고 원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았죠? 자, 필기할 거 필기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다 했어? 쓰고 있는 애들 있지? 없냐? 그래서 일단 필기는 여기까지 해놔. 얘도 이 문제는 지워도 되냐? 얘 문제 풀이 써야 되는 사람. 필기 다 썼어? 다 풀었지? 여기까지. 짠. 필기 마무리. 아이고야. 됐어. 15번. 기분 좋으세요? 왜? 아니?
아니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일요일 날이 제일 피곤해. 일요일이 제일 피곤해. 언제 안 나와? 그 쉬는 날이 언제? 쉬는 날 없어요. 맨날 쉬는 거예요? 주 7일이에요.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쉬는 날이 없어진 지 10개월째입니다. 아하. 쉬는 날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열심히 치즈냐고? 아니 할때 많이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야. 치질이냐고 누구야? 누가 치질이야? 소정이요. 아이씨. 방석 깔아줄까? 그 도넛 방석. 자, 갈까? 얘들아, 마지막 마무리 해보자. 자, 누구 하나 남았냐면, 이제 뭐 직선에 대한 이동이든, 점에 대한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을 떠나서,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 도형을 이동하는 것 중에, 누가 하나가 조금 하나가 독특하냐면, 원의 이동은 좀 많이 독특해. 왜 독특하냐면 얘들아 점의 이동이 쉽냐 도형의 이동이 쉽냐? 점의 이동이 훨씬 쉬운 거 알겠지 이제는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원의 경우에 너희들이 야 얘들아 평행 이동 시킨다고 쳐봐. 야 여기 원이 있어. 얘를 오른쪽 이동시켜보래. 이동을 하다가 쪼그라드니? 아니잖아.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을 해. 옆으로든 위로든. 이동을 할 때 원의 사이즈 안 바뀌어. 즉 벤지름 원래 얼마예요? 원래 2였어. 그럼 이동 후에도 어떻게 돼요? 2. 대칭 이동을 시키겠대. 요 직선에 대해서 얘들아 원이 여기 있었어. 여기 둥그런 게 있었어. 얘를 이동을 시켜보겠대. 접었어. 데칼코마니. 자 이동했어. 원의 사이즈가 갑자기 바뀌냐? 네. 짜증나. 자 원의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였으면 2야. 그래서 결국 식을 만들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어차피 너희들 원의 방정식 만들려면 중심 찾고 반지름만 찾으면 당연히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4예요 라는 원이 있었어. 그놈을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켜보자. 이동한 후의 원도 결국에는 벤지름 얼마? 2라는 거는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중심의 좌표가 1,3이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3,1입니다 라는 사실만 안다면 그냥 원방을 바로 만들러 갈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접근을 하십시다 라는 게 원의 이동이야.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누구? 이 15번 문제 아까 내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3번 다시 해볼까? 아까 3번 안 했지? 원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뭐 하자? xy의 부호를 바꾸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답 쓸 때 뭐 하라 그랬어? 부호 바꿔서 써야 된다 그랬지. 어때?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원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거든? 2 콤마 마이너스 3이었거든. 벤지름 얼마예요? 1이랬거든.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후에도 반지름은 얼마가 될 거거든? 1이라는 거 당연하단 말이야. 그럼 누구만? 원점에 대해서 중심만 이동하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3. 그래서 원방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의 경우라면 아까 15번을 내가 풀었던 1, 2, 4, 5번을 내가 풀었던 방식은 모든 도형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원의 경우에는 중심만 가지고 갑시다 라는 게 원래의 풀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풀 때 그렇게 푼 사람들은 잘 푸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원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해됐음?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도형의 이동 끝. 어때? 쉽지? 정말 쉽죠? 됐죠? 자, 이제 끝났나요? 그래서 자, 끝났는데 자, 주말반은 토요일, 일요일, 주중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를 진행을 할 거냐면 절대값과 가우스를 진행을 할 거야.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중반도 마찬가지, 주말반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주말반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이동이랑 연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우스라는 거는 절대값의 친구 정도?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값과 가우스를 동시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 근데 얘들아, 절대값 가우스 중에 절대값은 내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 너희들 방부등식에서 절대값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풀 줄 알아 몰라? 풀 줄 알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방부등식이 아니라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같은 식이 있어. 그 식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게 총 4가지.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의 4대 천왕 하면서 4가지 파트가 있거든. 그거 주말반은 내일, 그리고 주중반은 월요일 날 설명을 할 거예요. 이응? 오케이? 조용히 해. 그리고 주말반은 하나를 더 할 거야. 가우스. 자, 주중반은, 얘들아 조용. 주중반은 월요일 날 가우스에 대한 함수 같은 것들 또는 가우스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월요일 날 한 방에 같이 진행할 거야. 그래서 절대값도 그래프 그리는 주중반, 절대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4가지만 딱 하고 가우스 내용 딱 하고 마치는 게 월요일 주중반의 수업. 주말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는 4가지랑 절대값을 가지고 만드는 심화 문제를 내일 싹 다 진행할 거야. 그리고 일요일 날 가우스를 싹 다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좀 심화까지 넘어갈 거야, 주말반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는 대칭이동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풀 수 있겠다 없겠다? 풀기 힘들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내일 수업 전까지 그냥 문제는 다 못 풀더라도 이해 반드시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가는 숙제 주말반은 원래 지난주 토요일 날 숙제라서 원래는 내일까지 풀어오는 건데 너희 오늘 나갔는데 내일까지 못 풀겠지.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일요일 날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유형편, 도형의 이동 싹 다요. 얼마 안 돼? 2장 반밖에 안 돼. 네? 도형의 이동 2장 반밖에 안 돼. 그렇다고. 고득점 뺄 거고 서술형 뺄 거야. 문제번호 내가 단톡방에 올려놨거든. 세린이는 다시 보내줄게. 그거 중에 위에 보면 유형편이라고 된 거 있지. 요거 문제를 내가 번호로 불러줄게. 여기서부터 요런 뭐 실력을 기르는 유형 요것만 풀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만 푸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되네 씨. 30개밖에 안 되네. 30개밖에 안 돼. 자, 자, 그래서 697번부터 729번까지 거기까지만 숙제거든. 내가 카톡 보내줄게. 카톡 보내줄게.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주중반은, 주말반은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내일은 절대값만 할 거야. 알았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특강 얘기 잠깐만 하자.